안녕하세요. MCTV의 김 대표입니다. 김 팀장입니다. 장신랑입니다. 자, 저희가 왜 모였죠? 저희가 오늘 24년 말이랑 25년 초에 거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거래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뭐 어떤 물건이 잘 팔렸고, 뭐 어떤 용도로 매입을 했을지 이런 거를 좀 영상에 담아보려고 오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죠?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좀 분위기가 싸하긴 싸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또 매매 현황이나 또 그 강남구 쪽으로 좀 국한을 시켜서 한번 조사해봐야 우리 장세리 차장님이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조사를 좀 해봤고 우리 김규태 팀장님이 좀 그거에 대한 어떤 저랑 좀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가보시죠. 요즘 시장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이제 오피스의 공실률 지역별로 한번 좀 분석된 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은 지금 뭐 사대문 안쪽 도심으로 좀 봤을 때는 일단 1위는 동대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공실률 자체가 예, 공실률이 가장 큰 거는 동대문으로 확인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의류 쪽으로도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공실들이 많이 발생하고 뭐 코로나 이후로도 직격탄에 좀 맞은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강남에는 공실률 1위가 지금 도산대로로 집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중대형 상가 공실률 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것도 비슷하게 보시면은 1순위가 시청, 뭐 2순위가 명동, 3순위가 강화문 이렇게 좀 순서가 좀 뒤바뀌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오피스 공실률을 봤을 때는 명동이 좀 그나마 방어를 좀 많이 회복을 한 느낌이었는데 중대형 상가 공실률로 봤을 때는 명동이 아직 회복이 많이 덜 됐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강남으로 넘어가 볼까요? 강남에 보면 중대형 상가로 보면 야 신사역 주변 신사역 많이 플랜카드 많이 붙어있죠. 그러고 넘어가 볼까요? 강남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청담이 1위고 도산대로가 두 번째로. 그러니까요. 도산대로나 청담이나 거기가 소규모 상가들도 많이 비어 있어요. 소규모들도 또 가보시죠. 좀 이렇게 좀 주요 입지에 있는 곳들을 좀 공실률을 좀 알아봤는데 사실 공실률이 아직 많이 회복은 안 된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 조금씩 약간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다가도 공실률이 계속 유지되는 거 보니까 아직 시장이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뭐 어떻게 보면 내수 경제가 살고 또 소비가 살아야 또 이런 상가들에서 어떤 뭐 소매점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살 것 같고 또 기업하기 좋아야 사업하기 좋아야 경제가 그래야 뭐 어떤 오피스에 대한 거나 중대형 사무실들이 많이 소화가 되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또 금리랑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이 맞아줘야 또 빌딩 매매도 투자가 좀 이르고 그러죠. 근데 그렇지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튼 상황이 그렇고 아무튼 이거를 그 공실률 이렇게 해서 뭐 많이 하지 말고 많이 잘라가지고 탁탁탁탁 빠르게 해가지고 재밌게 좀 만들어줘. 그리고 이제 이 다음 패스로 매매된 재밌는 얘기를 안 했는데 매매된 그거 있잖아. 매매된 건물 한번 보자. 네. 한번 보시죠. 국토부 통계자료에서 가져온 공실률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1월 23일인데 12월 중순 이후로 오늘까지 거래된 사례들을 한번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게 140억에 진행을 하시다가 네. 금매로 좀 낮추셨어요. 금액을 더 아. 125억까지 낮추셨었는데 110억에 예, 실질적인 거래는 110억에 140억에 내놨는데 예, 30억 깎였네요. 110억이면 괜찮은 거다 신축에. 그래서 신축이 평당 1억 3천이거든요. 1억 3천? 선능력이랑 그렇게 멀지도 않고 사신 분도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이 매도자분께서는 뭐 사정이 좀 있으셨겠지만 좀 가슴 아프시겠지만 그렇죠. 예, 이 금액에 파실 때도 그래도 시장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후회 없이 좀 후련하게 좀 결정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그렇기 같아요. 때문에 또 어떤 매수자가 검토하는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네. 이쁘게 건축도 잘 되어 있고 사실 이렇게 오피스를 이제 뭐 사옥으로 사용하실 때나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 뭐 음식점들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쵸. 편의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직원들 점심 식사나 뭐 저녁에 회식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주변에 상권이 받쳐줘야 가까운 데서 그만해.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만해. 네, 요거 같은 근데 경우에는 신축하고 있었잖아요. 예, 신축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사옥으로 신축을 진행 중이었었는데 이제 특수건설이라는 회사에서 특수건설 있죠. 예, 거기 양재 그 서초동 그 특수건설 예, 이번 매도자. 거기서 이걸 산 거예요? 거기서 토지랑 이제 공사 중인 상태로 매입을 했다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단 이게 매매된 거예요? 얼마에서 얼마로 매매된 거예요? 190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신축 건물 평당 얼마에 매매된 거예요? 신축 건물은 아니고요. 공사 중간에 이제 남은 공사비를 이제 매수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진행했던 건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190억에 매입을 하셨으면 여기서 이제 남은 공사 비용을 이제 납부를 해야 이제 준공된 건물을 이제 좀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230억 정도의 준공된 건물을 매입했다라고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좀 비싼 것 같은데요? 어때요? 저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비싸다고 보죠. 근데 이게 뭐 기존에 뭐 사옥으로 좀 신축 건축을 하고 있었어서 그만하라고 했죠. 어? 다른 거 보자고. 다음 매각 사례는 삼성동인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99억에 뭐 전층 명도하고 용도 변경 협조까지 가능한 물건이었는데 15년도에 준공된 건물이에요. 이것도 신축이네요. 네네. 네. 근데 이제 99억에 진행하다가 한 16억 정도 가량이 내고되어서 한 73억 5천. 평당가 한 1억 600 정도의 거래가 된 거예요. 저는 이거 잘 사신 것 같습니다. 다음 매각 사례는 그 일지병원 사거리 네. 이면에 있는 건물이었고요. 대로변에서 접근성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면에 이면으로 좀 대로변에 바로 붙어 있지만 이면에 이면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22년도에 한 39억 정도에 매입을 하셨었어요. 계속 21년도에도 30억에 됐네? 네,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난. 많이 됐네. 뭐 몇 번은 된 거예요? 9년부터부터. 이번 거까지 6번이 거래가 됐었네요. 8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몇 배가 된 거야?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이면 사거리 코너에 위치했던 매물입니다. 진행했던 금액은 93억 정도에 진행하다가 멸실해주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다가 84억에 최종 거래가 되었습니다. 얼마에 시작했다가? 93억에 좀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것도 10억 정도 깎인 거네. 그죠? 네. 보통 액수가 뭐 10억에서 20억, 30억 이러네요. 요즘에 뭐 1, 2억 깎아서 거래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이건 어때요? 저는 좀 비싸게 그쵸? 다시 지어야 되고 이거는. 그 명도도 안 된 상태고. 바로 어떻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다른 걸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좀 시장에서 장기 체류가 좀 되다가 최근에 거래가 190억부터 진행을 했다가 뭐 170억 이렇게 내고 했다가 151억에 최종적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100 얼마에? 151억에 190억에서 한 40억 가까이. 40억 깎였구나. 야, 342평이면 연면적 좋다. 그쵸? 잘 뽑아놓으신 것 같아요. 연명적은. 접근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주변에 좀 고급 주거 상권이나 이런 조용한 사무실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수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기 마음에 듭니다. 뭐가 마음에 들어? 전 조용해서. 조용해서? 더 조용한 데 보내줄까요? 더 조용한 데? 죄송합니다. 밀실로 한번. 죄송합니다. 이거는 언주역 인근에 위치한 신축 건물이었는데요. 이것도 좀 한 83억 정도에 진행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74억에 거래가 된 사례입니다. 이것도 9억 정도 내려간 거네요. 네네. 근데 50평에 100평이다. 그쵸? 지하도 안 파고 이제 용적률도 200% 지어놨습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50에 100평이네. 근데 74억에 이것도 잘 팔린 것 같은데? 1억 5천에? 이거는 도산공원 사거리 이면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여기는 전면 도로가 한 12m를 접해 있는 물건이었어요. 1억 7,800에 매매된 거네요. 151억에. 이게 얼마에 시작했었죠, 처음에? 조금 별로 안 깎이고 한 1억 8천 정도에 좀 거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가 지금 12m 도로를 접한 라인들에서 거래사가 좀 잘 맞춰주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다 신축을 하고 된 것도 있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쪽 도산대로 쪽 이면에서도 보시면은 2억 이상의 다 거래가 3, 4년 전부터 계속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가지고 온 사례는 일단 마무리. 다 했어요? 이게 지금 12월 달에랑 1월 달 매매된 거 단독 건물이 매매된 게 전부죠? 12월 16일 이후로 일단 취합을 했고요. 네네. 네, 그 중순 전으로는 일단은 제외를 하고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매매 사례를 우리 김규태 팀장하고 장세례 차장님하고 같이 봤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분석하고 얘기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의 생각입니다. 생각이니까 또 다른 의견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좀 조심스럽긴 조심스럽습니다. 아무튼 매매됐던 거, 공실에 대했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같이 얘기해봤고, 자, 여기까지 김 대표였습니다.
김 팀장이었습니다. 장실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